자, 두 번째 시간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상관 분석의 핵심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같이 흐름을 갖는데 얼마나 밀접하게 많이 모여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본다 그랬죠. 하나의 직선을 두고 직선에 얼마나 밀접하게 모여 있느냐에 대한 얘기고, 선형 회귀 분석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밀접하게 모였는지가 아니고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즉 X값이 하나 변화했을 때 Y값이 얼마나 변화할지에 대한 변화량을 가지고 보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상관 분석은 변화량을 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밀접하게 모여 있는지만 보는 거고, 아까 전에 데이터 찍어봤죠? 밀접하게 모여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그러면 그 직선이, 우리가 하나 걷던 직선이 어느 정도 기울기를 가져서 X를 알면, 우리가 이제 원인 변수를 알면 결과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나간 게 회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상관 분석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데이터가 밀접하게 모여 있어서 하나의 직선이 성립이 되는데, 그 직선이 이제 그 기울기가 어떤지를 이제 추가로 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개념이죠. 원래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 아니고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서 원인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주로 보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상관 분석하고 좀 비교를 해주고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려니까 간단하게 일단 세팅을 해놓고 시작해야 돼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걸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꼭 있어야 돼요. 한쪽이 원인이고요. 원인인 변수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원인인 변수. 즉, 얘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Y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종속 변수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면은 소비자 만족도, 우리 고객 만족도.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매번 만족도 조사 측정하잖아요. 그죠? 학생들 만족도 조사 측정을 하는데,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생들도 있고 불만족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학교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게 이제 고민거리죠.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고객이 왜 우리 회사에 불만인가? 이거를 알아야지, 어떤 원인을 파악해야지 결국은 만족도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자고 하는 게 회귀 분석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뭔지를 밝혀내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든 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예요. 하나가 원인이고요. 그걸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하고, 하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거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 보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독립변수를 X라고 표시하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학 시간에 했던 1차 함수예요, 함수. 함수라는 게 뭐죠?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값을 집어넣었더니 Y가 뭔가가 나와요. X에 의해서 Y가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F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F를 우리가 펑션, 영어로 하죠. 우리가 한국말로는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X의 값을 알 때 Y의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걸 F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수학 시간에는 이런 식을 갖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Y가 어떻게 값을 갖는데, 그 값은 어떻게 의해서 결정되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우리가 절편이라고 하죠. 절편. 절편은 어떤 X,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값. 그거를 절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이 값이 변화해서 일로 넘어가죠. 그래서 X들, X1, X2에서 X들이 뭐냐면 독립변수들이에요. 근데 이 독립변수들이 그 값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Y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 뭐 가중치라고 표현을 썼던 것도 있었고, 그죠?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우리 인공지능에서 우리 수업은 해봤죠?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 인공지능에서는 이 베타가 뭐예요? 가중치라고 불렀죠. 결국은. 즉, X의 값이 Y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학 시간에는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기울기. 그죠? 통계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회기계수라고 부릅니다. 회기계수. 통계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에서는요, 얘를 가중치라고 부르죠. 가중치. 기울기, 회기계수, 가중치. 다 같은 말인데 이 표현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분야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붙이죠. 그죠? 근데 기본 개념은 수학 시간에는 기울기라고 부르죠. 수학 시간에. 그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뭐냐면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의 변화를 x가 하나 변할 때, x가 1만큼 변할 때, 키가 1cm 늘어났을 때, 또는 몸무게가 1kg 늘어났을 때, 아니면 신발 사이즈가 1인치 늘어났을 때,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y의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게 기울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x분의 y 값의 변화를 우리가 델타라고 표시하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델타라는 표시를 해서 요게 우리가 뭐냐면 기울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회기계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중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원래 있는 값을 그대로 y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a의 값이 갖고 있는 원래의 가중치만큼만 y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중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y는 하고 표현을 해주고 얘를 수학에서는 함수식이라고 하죠. 함수식. 함수식이라고 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통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통계에서는 아니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모델이라고 부르죠. 모델.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 값을 두 가지 목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설명이 있고요. 하나는 예측이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우리가 주로 했던 내용이 예측이죠.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 이거죠. 내년도에 실업률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예측할 때. 그러면 올해의 경기 변동률을 막 집어넣으면 실업률이 내년에 뭐 1점 몇 %, 이렇게 예측되는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측은 무한대 값이 나오는데 그 예측 값을 쓰는 게 우리가 예측이고요. 설명은 예측 값을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변수가, 원인 변수들 중에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낼 때 우리가 설명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먼저 예측하는 방법을 먼저 해보고 뒤에 설명하는 방법을 뒤에 따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측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회귀식에 의한 예측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요. 설명은 이런 변수들 중에 뭐가 중요한 변수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뒤에 해볼게요. 회귀 분석의 종류는 선형.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선형입니다. 선형인데 비선형도 우리가 간혹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경영학에서는 거의 선형을 많이 쓰이고요. 근데 비선형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쪽에서 많이 쓰여요. 말하자면 탄소 연대율 측정하는 거는 선형이 아니고요. 비선형이거든요. 모형 자체가. 비선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던 수학 시간에 가끔 봤던 건데 이런 거죠. 1차 함수 선형은 이거고요. y는 x가 x고요. 2차 함수는 이런 거죠.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한번 꺾이죠. 요런 모양을 갖죠. 얘는 어떻게 돼요? x 자승이 들어가죠. 승이. 3차 함수는 어떻게 나와요? 한 번 더 꺾이죠.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가거나. 그죠? 얘는 x 3승일 때. 이런 식으로 함수가 선형이 아니고 자승이나 삼승 이렇게 바뀌는 거를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많이 안 쓰입니다. 이거는 우리 경영학에서는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함수를 앞으로 많이 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회귀 함수의 이름이 그래서 선형 회귀 함수예요. 선형 회귀 함수예요. 비선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쓰는 건 전부 다 선형 회귀 함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미 배웠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y가 0 아니면 1로 나오는 거죠. 이 위에 있는 y는 연속적인 값을 갖죠. 내년도 지수, 그러면은 지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갖죠. 0에서부터 값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0과 1로 딱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x를 찾아내는 게 로지스틱 회귀 함수의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도산했다, 정상기다, 기업이다. 아니면 이탈할 고객이다,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고객이다.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서 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는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분류라고 했죠. 분류. 그런 방법을 우리가 분류한다 그러죠. 분류. 그래서 분류 방법에 쓰이는 게 로지스트 회귀 분석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방정식은 요거예요. x가 하나일 때.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쓰이죠. x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x를 여러 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중선형 회귀 방식을 쓰죠. 그럴 때 앞에 베타 제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편. 수학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딱 자르면 y가 0일 때 요 기준점. 요 기준점을 절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x는 요거 하나가 변할 때, x가 1 변할 때 y가 그러면 얼마 변하느냐. 그래서 얘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y가 더 많이 변하고요. 그죠? 자, 이거죠. x분의 y인데 이게 1이면 x가 하나 변할 때 y가 하나 변한다는 거죠. 그죠? x가 1일 때 y가 1일 때만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5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x가 하나 변할 때 y가 얼마 변해요? 1.5배. y는 더 많이 변한다 이거고요. 0.5면 어떻게 돼요? x가 하나 변할 때 y는 오히려 0.5만 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느슨하게 변한다. x만 바꾸지 y는 별로 영향을, 그러니까 x가 y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있죠. 그죠? 그걸 가중치라고 부르기도 했고, 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부르죠. 어쨌든 변화량입니다. x가 미치는 y의 영향력, 변화량. 그거를 보는 게 회귀계수예요. 상관계수랑 틀리죠. 상관계수는 아까 전에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지를 보는 거고, 얘는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그건 이미 검증이 된 거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야지만 이게 분석이 이루어지죠. 나중에 추가로. 그러니까 그건 이미 기본적으로 검증을 한 거고, 그거 말고 얼마만큼 데이터의 기울기가, x가 y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회귀계수의 의미입니다. 상관분석이랑은 틀려요.